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경기도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기 때문이라며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1980년대부터 런던 국제보험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년 수천만 달러를 벌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엔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어 사고를 조작해도 이를 검증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다리나 공장 등 모든 하부 구조를 국제보험 등에 가입시킨 뒤 문건을 조작하는 식으로 한 해 수천만 달러씩 벌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마저도 돈줄이 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 전 공사의 이번 폭로는 과거 외신들에 의해 밝혀졌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모 씨가 지난해 3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한 판결인데요. 법원은 양심의 자유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해당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형사처벌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새로운 법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엔 여러 혜택이 줄면서 되레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보청기나 휠체어,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떼야 합니다. 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증빙 자료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자녀는 만 20세까지, 부모는 만 60세부터입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돼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여금 평균 지급 액수는 지난해보다 약 3만 2천 원 증가한 120만 7천 원입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16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만 2천 원 늘었고 중소기업은 106만 1천 원으로 약 2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설 체감 경기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체감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보는 기업이 72.3%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이 중첩되면서 체감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TV 뉴스 홍우연입니다.